자, 지금 나경원 의원이 뭘 계속 들고 있네요. 저 뭡니까? 자, 조작 녹취. 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제보 내용 이게 뭐 조작이 됐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그걸 계속 또 주장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간사가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저 나경원 의원이 저런 뭐 민주당의 조작 녹취 이런 걸 들고 항의를 하고 싶으면 아니, 저거 한 사람도 증인으로 부르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문회 또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뭐 여기서 부르자. 질문을 하면 될 것을 질문을 해야 될 대상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꾸 뭐 이석시키고 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직무를 방기하는 거죠, 저건. 아, 그렇네요.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헌법 법률 취지 맞지 않는다. 국정감사는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재판 관련해 법관 증언 때 세운 예를 찾기가 어렵다. 법관은 증언 때 세우면 재판 위축 우려가 있다. 또 취임 이후 정의 양심 벗어난 적 없다. 작금 상황 안타깝다.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맞지 않습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재판이 끝났습니다. 네. 파기환송 됐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당시 대표. 그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없습니다. 서울고법에 가 있죠. 그렇네요. 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에 관여를 할 만한 뭐 어떤 것도 없죠. 만약에 오히려 지금 파기환송돼서 내려가 있는 서울고법에 내려가 있는 그 재판부를 부른다면 뭐 만에 하나 그럼 재판 관여 목적을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안 불렀잖아요. 그럼 그러면 재판에 다 끝난 판사를 불러다가 캐묻는 것이 어떻게 재판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판사에 대해서는 뭐 무슨 성역이에요? 영원히 그럼 판사 죽을 때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캐물을 수가 없다는 게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적어도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왜 재판을 과거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주장은 전혀 이제 맞지 않다.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헌법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것도 저희가 정리해 드린 바대로 취지에 맞다. 아니 증인은 누구나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법 앞에 평등이죠. 대법원장 부르면 안 된다는 법률 조항은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법에 보면은 대법원장의 출석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은 거예요. 혹시나 안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그런 건가? 그렇게 해놨어요. 대법원장도 나와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국회 권능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뭐 국회의장은 그러면 뭐 재판에 출석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없잖아요. 국회의장이건 뭐 당 대표건 다 재판에 부르잖아요, 법원에서.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 국회라고 대법원장 왜 못 부릅니까? 그게 상권 분립, 견제가 작동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다.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질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고성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나경원 의원 비롯해가지고 계속 추미애 위원장한테 뭐라고 하고 있고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도 무슨 소리냐라고 또 반박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한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뭐 법원장이나 판사를 부르는 게 무조건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니까 부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라고 하면 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 할 수가 없죠, 아예. 그렇네요. 그러면 뭐 앞으로 뭐 서울고등법원장, 뭐 중앙지방법원장, 뭐 부를 수 없겠네요. 뭐 아무도 못 부르죠. 그러면 법원은 무슨 뭐 불가침의 성역처럼 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특권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다. 뭐 불러다 놓고 만약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을 거부하면 됩니다. 네. 근데 과거에 했던 재판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라고 캐묻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저희가 정리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있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뭐 옆에 박규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발언권도 없는데 계속 마이크도 켜져지지 않았는데
계속 뭐 랩하듯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 위원장한테. 래퍼가 됐어요. 나경원 의원. 곽규택 의원도 그렇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저런 식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저런 식으로 방해하면은 이제 막 감치도 될 수 있고 퇴정도 당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 적극적으로 저 둘의 곽규택, 나경원 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적극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서 뭐 퇴정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퇴정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법사위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최상병 특검, 순직 해병 특검 아직까지는 뭐 기소와 구속자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는 나중에 한꺼번에 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 구속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구속을 기준으로 수사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뭐 꼭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오히려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잘하고 있다. 그래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소리 소문 없이. 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증거가 2년이나 지나서 증거는 거의 다 없어졌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거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최상병 특검도 검사나 수사관, 경찰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예, 그런 특검이었거든요. 초반에 예. 다 내란이나 김건희로 가려고 하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압 대통령 경로가 있다는 걸 밝혀냈잖아요. 예, 굉장한 성과를 올린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래 구속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내란이나 김건희 쪽이랑 구속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중복이 되다 보니까 먼저 거기서 내란에서 먼저 구속을 다 시키는 바람에 이제 좀 많이 남기는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굉장한 성과를 많이 올렸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 지금 나왔던 뭐 윤석열 비롯해서 임성근, 이종섭, 뭐 김계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만간 무더기로 아마 기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그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도 조만간 청구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이 이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의혹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출국 금지 당시 법무장관이었지만은 당시 출국 금지 사실도 몰랐고 이거 최상병 특검 주장대로라면 잘한 일 아니냐. 그리고 출금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어서 아예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고 아마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불러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프레임을 전환해서 물타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문제가 되는 거는 출국 금지를 해제시켰냐 안 했냐 그거보다도 인사검증과 관련된 거예요. 인사검증. 네. 출국금지나 해제 이런 거보다 훨씬 먼저 인사검증이 있었어요. 잘 봐요. 본인은 법무부 장관을 퇴임한 이후에 출금이 해제됐다라고 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 퇴임을 한 게 23년 12월 21일경이에요. 크리스마스 즈음입니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에 내정된 게 12월 초예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그래서 사실 호주 대사의 내정이 먼저 되고 나서 이종섭에 대한 호주 대사 인사 검증 절차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사 검증 어디서 했습니까? 법무부에서 합니다. 맞아요. 인사정보관리단이 있었죠. 그 당시에 한동훈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에 먼저 착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내보낸다는 게 당연히 이제 증인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니까 범인을 도피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범인 도피의 핵심 지시자로서 지휘 감독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인사검증 부분까지 포함해갖고 수사를 받는 건데 이걸 마치 인사검증 얘기는 저리 축소시켜버리고 이거를 마치 출금 해제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프레임을 전환시켜갖고 나는 아무 혐의가 없다. 난 그때 장관도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건 물타기죠. 그렇네요. 이걸 자세히 잘 봐야겠네요. 인사정보관리단 왜 이런 인사검증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되고 특검에서 이렇게
불러서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참고인은 뭐 불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다고 해요. 여기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 대상이 됩니다. 체포 대상이 된다. 그럼 뭐 이 몇 차례 불응하게 되면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그 원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은 웬만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 전 장관 체포될 수도 있어요. 계속 불응하면. 계속 불응하면. 그래요.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뭐 재판 뭐 증인도 안 나오고 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본인이 옛날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한테 수사에 불응한다, 재판에 불응한다, 뭐 법을 존중해라 이런 말을 그냥 무슨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도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출석을 자꾸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은 본인 스스로가 과거의 행적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본인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봤으면 좋겠다. 남을 보고 자꾸 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느니 법을 무시하느냐고 비난했던 사람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되니까는 출석에 불응하고 거부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한동훈 전 장관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법치,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들 보실 것 같고 아직 조희재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있고 질문을 하면 될 텐데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반발을 하면서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감장이 계속 고성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해서 법관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 변호사가 짚어드린 것처럼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요. 이런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영장 발부 여부도 나중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성재 전 장관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라고 하겠는데 이건 뭐 출금 해제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 한동훈 다음 박성재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히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출금 해제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렇게 해서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겹쳐요. 주요 등장인물이. 사실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도 긴밀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새 특검이 뭐 겹치는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 공유하면서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이제 수사 외야 정점 윤석열도 최상병 특검이 소환을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안 나오겠죠? 이것도 소환 불응하겠죠? 거부하겠죠. 뭐 과연 또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냐?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원칙대로 하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는 강제 구인도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특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강하게 법대로 거부하더라도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이 받는 혐의보다는 최상병 특검에서 받는 윤석열의 혐의는 조금 가볍습니다.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출장 조사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이 거기에 응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그런 것 또한 어떤 특검 입장에서는 그 빌드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수사 외압 사건 실체 규명은 뭐 끝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윤석열 마지막 막판 보스깨로 이제 가는 거죠.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